안녕하세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번들 다이어트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팀 이한입니다. 저는 토스팀에서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담당하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왜 번들 사이즈가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페이지 로딩 속도와 이탈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페이지가 2초 이내에 로딩된다면 9%의 이탈률을 보이지만 5초를 넘어갔을 때에는 38%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처럼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는 고객 획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빠른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웹사이트는 API 콜이 너무 많거나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에 해당하는 리소스가 큰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번들 사이즈에 집중할 건데요. 왜 번들 사이즈가 중요할까요?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비교해보죠. 이미지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디코딩만 하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파싱을 거치고 컴파일을 하며 마지막으로 실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더라도 자바스크립트가 더 처리 비용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바스크립트 번들 최적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용량을 줄여봅시다. 번들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는 데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웹팩을 기준으로는 웹팩 아날라이스, 웹팩 비주얼라이저, 웹팩 번들 아날라이저 등의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웹팩 아날라이스는 가장 다양한 정보를 주지만 사용법이 복잡하고 느립니다. 웹팩 비주얼라이저는 깔끔한 시각화를 보여주지만 기능이 부족하고요. 저는 원인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웹팩 번들 아날라이저를 추천합니다. 웹팩 번들 아날라이저를 이용하면 이렇게 용량별로 시각화를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라이브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바를 이용해 검색과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들도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번들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큰 라이브러리는 더 가벼운 라이브러리로 대체하고 용도가 겹치는 라이브러리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통일하는 게 번들 용량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웹팩 번들 아날라이저를 보면 종종 같은 라이브러리지만 버전이 다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npm의 특성 때문입니다. npm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들은 라이브러리의 관계를 분석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합니다. 우리가 A, 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A, B가 같은 버전의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패키지 매니저는 A, B, C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 라이브러리가 같은 라이브러리의 서로 다른 버전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디펜던시 컨플릭트라고 하는데요. 패키지 매니저마다 이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더 높은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어느 버전을 설치할지 확인받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아마 npm 이전에 쓰였던 브라우저 파일을 사용해 보셨다면 어떤 버전을 설치할지 선택해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npm을 사용하면 이런 귀찮은 고민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pm의 해결책은 다른 패키지 매니저와 다르게 트리 구조로 필요한 버전을 모두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 라이브러리에 디펜던시가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 아래에 또 노드 모듈스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디펜던시에 디펜던시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노드 런타임이 상황에 맞게 부모의 노드 모듈스를 가져갈지 혹은 자식의 노드 모듈스를 가져갈지 적합한 폴더를 잘 선택해 줍니다. 웹팩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번들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른 두 버전이라 할지라도 모두 번들되어 요청에 따라 각각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pm 방식은 디펜던시를 더 편하게 관리하고 작성자가 의도한 버전대로 동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라이브러리가 쌓이게 되면 번들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트리 구조로 라이브러리를 계속 저장하게 되면 노드 모듈스도 과도하게 큰 용량을 차지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보셨을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노드 모듈스가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m은 라이브러리들이 시멘틱 버전, 샘버를 지킨다고 가정합니다. 샘버를 준수하면 메이저 버전이 바뀌지 않는 한 더 높은 버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 둘 중 더 높은 버전만 받아 중복 라이브러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항상 잘 동작하는 건 아닌데요. npm에서는 디줍이란 중복된 모듈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줍을 사용하면 설치 과정에서 놓친 중복된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확인하고 적합한 버전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팀처럼 패키지 관리에 다른 패키지 매니저인 얀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얀은 라이브러리 설치 과정에서 완벽히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과 달리 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로 토스가 겪은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얀을 사용하지만 쿼리 스트링이란 라이브러리가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얀을 사용하신다면 아틀란시아 내에서 만든 얀 디두플리케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중복된 라이브러리를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얀 디두플리케이트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한 라이브러리로 통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얀2에서는 npm처럼 디줍 명령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버전이 달라 중복된 라이브러리는 npm이나 얀의 기능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라이브러리 중복 현상은 로데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로데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로 인해 로데시가 번들에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 로데시 최적화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데시의 문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 점입니다. TJS 버전에 로데시, ESM 버전에 로데시 ES가 있고 로데시 겟처럼 각 기능별로도 단독 패키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웹팩의 알리아스 기능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로데시만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라이브러리는 버전을 맞추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로 변환하여 중복된 구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중복을 피했다면 꼭 필요한 코드만 사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모든 라이브러리가 이후에 설명할 트리 쉐이킹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로데시가 대표적인데요. 로데시 ES를 쓰시거나 바벨 로데시 플러그인을 사용해 오른쪽 코드처럼 사용 중인 부분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로데시 이외에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임펄스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결과물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로데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로데시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로데시의 일부 함수는 기능에 비해 용량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바이 함수는 6KB 에 가까운 용량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캐싱, 숏핸드 표현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토스 프론트엔드에서는 가능한 네이티브 함수를 이용하거나 더 가벼운 함수를 구현하여 사용 중입니다. 참고 자료에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참고한 페이지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이제 더 가벼운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찾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팩은 브라우저와 노드 환경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필요할 경우 폴리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자체의 용량이 적어 사용해보니 폴리필이 추가될 경우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스의 경우 노드 RSA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노드 RSA는 노드.js 지원만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 크립토, 버퍼, 빅넘버 등의 폴리필이 추가되어 폴리필 용량만 무려 100KB 넘게 추가되었습니다. 가끔은 실수로 이런 폴리필이 들어갈 수도 있어 명시적으로 끄거나 브라우저를 잘 판단해주는 라이브러리 사용을 권합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은 슬라이드처럼 명시적으로 꺼둔 노드 폴리필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전 라이브러리를 잘 고르고 비교하기 위해서 번들포비아란 웹사이트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번들포비아에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면 지집으로 압축되었을 때의 용량과 다운로드 속도, 각 버전별 용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를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라이브러리가 용량이 조금 크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많이 겹친다면 용량 변화는 미미할 테니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추가로 비슷한 기능의 라이브러리들의 용량을 비교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유용한 것은 익스포트 아날리시스로 트리 쉐킹이 되었을 때 함수별로 얼마나 용량을 차지할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까지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관점에서도 번들 사이즈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토스팀에서는 다양한 사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이런 점들이 많이 중요했습니다. 라이브러리 제작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 쉐이킹입니다. 트리 쉐이킹은 나무를 흔들면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불필요한 코드를 정적 분석을 통해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트리 쉐이킹이 지원된다면 정발로 사용 중인 코드만 번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가벼운 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A, B가 익스포트 되었으며 우리는 이 중에서 B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를 번들에서 빼도 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왼쪽 코드처럼 제거하여도 동작에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오른쪽 코드처럼 제거하면 동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일 때만 문제없이 제거 가능합니다. 오른쪽 코드처럼 순서나 호출 위치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경우를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트리 쉐이킹을 하려면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번들러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트리 쉐이킹을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웹팩은 아직 노롭에 비해 부족한 트리 쉐이킹 결과를 보여줍니다. 트리 쉐이킹은 강력한 기능이지만 웹팩이 이해하는 트리 쉐이킹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에는 웹팩에게 사이드 이펙트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웹팩은 패키지 제이슨에 사이드 이펙트스라는 필드를 참고해 어떤 파일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면 오른쪽 코드처럼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라이브러리라고 명시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웹팩이 이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웹팩은 사이드 이펙트스 필드가 있을 때만 코드를 확인하고 트리 쉐이킹을 시도합니다. 이때 사이드 이펙트를 발견하거나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트리 쉐이킹하지 않습니다. 아웃풋이 하나인 상황에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때 롤업 번들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프리졸브 모듈스라는 옵션을 켜두시면 오른쪽처럼 원본 소스 코드와 유사한 구조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왼쪽처럼 단일 아웃풋 파일의 경우 원본 파일의 일부에 트리 쉐이킹이 불가능한 코드가 섞여 있다면 최종 아웃풋은 한 파일이므로 파일 전체가 트리 쉐이킹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졸브 모듈스 옵션으로 빌드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파일만 트리 쉐이킹에 실패하므로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토스의 경우 이 옵션을 켤 경우 50KB 이상의 효과를 본 사내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또한 컴파일 툴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웹팩에선 직접 데드 코드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프로덕션 빌드에선 다른 라이브러리의 도움도 받습니다. 바로 터서입니다. 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이펙트 유무를 판단하여 코드를 지우는데요. 이때 터서의 판단을 돕는 것이 퓨어 어노테이션입니다. 슬라이드처럼 터서는 퓨어 어노테이션 주석을 확인하면 그 코드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벨은 퓨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지만 아직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붙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바벨을 이용해 컴파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리액트를 사용하신다면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리액트 퓨어 어노테이션 덕분에 퓨어 어노테이션이 자동으로 삽입되므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었다면 특히나 유용합니다. 트리 쉐이킹을 잘 지원하기 위해선 이처럼 툴 설정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라이브러리가 의도와 다르게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면 이를 찾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웹팩의 스탯스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웹팩 CLI를 쓰시는 분이라면
스태츠 옵션을 이용하시고 Next.js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플러그인을 추가하시면 웹팩이 번들링 도중에 분석한 다양한 정보를 JSON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JSON 파일을 앞서 설명드린 웹팩 아날리시스 서비스에 올리면 모듈과 모듈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스의 한 서비스에서는 빅JS란 라이브러리가 모든 번들에 포함되고 있었는데요. 웹팩 스탯을 이용해 찾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던 곳을 찾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용량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면 무거운 라이브러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 청크나 벤더, 유저 청크 두 가지의 아웃풋으로 웹페이지를 운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면 모든 페이지의 용량이 한 번에 증가합니다. 이전에 토스도 비슷한 구조를 가져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두 페이지에서만 리보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나 모든 페이지에서 약 50KB 가량의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ext.js는 구글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크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쉽게 바뀌지 않을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에는 리액트, 리액트 돔, 넥스 등의 라이브러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모아둔 커먼스 청크입니다. 이 두 청크는 모든 페이지에서 받아지며 먼저 진입한 페이지에서 캐싱되어 효율적으로 리소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두 페이지 이상 공유하는 코드를 모아둔 쉐어드 청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정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는 청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크를 나누게 되면 무거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더라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페이지에서만 받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를 이동할 때 추가로 필요한 청크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크를 나누는 설정은 컨퍼런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라이브러리의 영향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필요할 때만 받는 다이나믹 임포트입니다.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건 웹팩 매직 코멘트를 이용하시면 프리패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패치를 이용하면 여유로운 시간에 미리 받아두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지연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스팀에서는 최대 3분의 1의 용량을 가진 번들을 만들 수 있었고 적절한 DI와 프리패치를 이용해 초기 로딩 속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개발하실 때 번들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